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1세 현역 의사 김영철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관절이 아프셨나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우셨다면 저도 잘 압니다. 20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9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고 주말이면 골프도 즐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시나요? 비결이 뭔가요? 비싼 영양제? 특별한 약초? 복잡한 운동법? 아닙니다. 제 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신체의 중요한 5곳을 제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70대가 되면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 젊을 때처럼 뛰어놀 수는 없지.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손주들과 뛰어놀던 시간, 친구들과 여행 가던 취미 생활, 심지어 건강한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까지도 하나씩 포기합니다. 가끔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하며 잠자리에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그 순간부터 건강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제가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스스로도 실천해 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신체의 5가지 중요한 부위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5곳만 꾸준히 관리하면 90대가 되어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5곳을 방치하면 10년, 20년은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5곳이 어디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 건강의 첫걸음. 여러분,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보씩 걷게 해주는 소중한 신체 부위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발을 소홀히 관리합니다. 발을 그냥 씻기만 하면 되는 줄 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78세 박명수 씨입니다. 그는 한때 동네에서 건강하기로 소문이 났던 분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걷지 못할 정도로 발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굳은 살은 깊게 박히고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염증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걷지 못해 병원에 실려왔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매일 씻어요. 여러분, 단순히 씻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발은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모인 곳입니다. 내장 기관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혈액순환의 시작점입니다. 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혈액순환 장애, 당뇨, 고혈압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를 해보세요. 매일 30분,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싹 풀립니다. 물에 천일염을 한 줌 넣으면 붓기 제거에도 탁월합니다. 두 번째, 발바닥 마사지하기. 발바닥에는 각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 5분씩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보세요. 특히 발뒤꿈치와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풀어주면 소화도 잘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발가락 사이 꼼꼼히 닦고 말리기.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와 무좀균이 번식합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말려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필수입니다. 네 번째, 보습과 신발 관리. 목욕 후 전용 풋크림으로 발을 부드럽게 관리하세요. 집 안에서는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꼭 신으세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걸으면 관절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겨드랑이 면역력의 핵심.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는 그냥 씻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센터입니다. 중요한 림프절이 모여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수입니다. 75세 김정숙 할머니는 자주 기관지염과 감기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겨드랑이 림프절이 붓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강한 데오드란트와 향수로 땀샘을 막아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땀샘이 막히면 독소가 체내에 쌓이고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기. 자극적인 제품 대신 천연 성분이 들어간 순한 비누를 사용해 부드럽게 세척하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샤워 후 완전히 건조시키기.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번식이 일어납니다. 수건으로 닦고 필요하면 헤어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세 번째, 자연 성분 데오드란트 사용하기. 강한 화학 성분이 아닌 베이킹소다나 코코넛 오일 같은 자연 성분을 활용하세요. 피부의 부담을 줄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아침 2분 림프 마사지하기. 손으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독소 배출이 활발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세 번째,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과 간 건강의 비밀. 여러분, 허벅지 안쪽을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나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살이 아닙니다. 이곳은 대퇴동맥과 대퇴정맥, 림프절이 밀집된 몸속 혈액순환과 면역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해부에는 중요한 림프절들이 모여 있어 독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린 적 있으신가요? 자주 피곤하고 쉽게 지치시나요? 이게 바로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독소가 쌓이고 간 기능이 저하되며 결국 만성 피로와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강영수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종아리가 붓는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진료해보니 허벅지 안쪽에 림프순환이 막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간 기능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허벅지 안쪽을 관리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고 단 2달 만에 다리 붓기와 피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을 매일 꼼꼼히 씻기. 허벅지 안쪽은 땀이 많고 마찰이 자주 생기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대충 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균과 노폐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매일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을 충분히 적시고 천연 성분이 들어간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부드러운 손길로 원을 그리듯 씻어주세요. 특히 서해부 림프절 주변은 혈액순환의 핵심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씻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샤워 후 꼼꼼하게 말리고 통기성 좋은 옷 입기. 허벅지 안쪽은 습기가 잘 차는 곳입니다.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쉽게 번식하고 피부 트러블이나 습진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드시 부드러운 수건으로 꼼꼼하게 닦고 말리세요. 필요하면 선풍기나 드라이기로 완전히 말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통기성이 좋은 면 제품으로 넉넉한 사이즈로 입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림프순환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 섬유보다는 천연 소재의 속옷을 추천합니다. 제 환자 중 76세 박정수 씨는 꽉 끼는 속옷을 오래 입은 탓에 허벅지 안쪽에 심한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넉넉한 면 속옷으로 바꾸고 매일 꼼꼼히 말린 후 보습제를 바르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깨끗이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 촉진하기. 허벅지 안쪽에 가장 좋은 스트레칭은 바로 나비 자세입니다. 바닥에 앉아 두 발바닥을 맞대고 양손으로 발을 잡은 채 상체를 가볍게 앞으로 숙여주세요. 처음에는 조금 뻣뻣할 수 있지만 매일 5분씩 해보세요. 또는 침대에 누운 채로 한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눕혀주어 허벅지 안쪽을 쭉 늘려주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혈액과 림프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스트레칭은 다리 붓기를 예방해주고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 넘어짐을 방지해줍니다. 91세인 저도 매일 아침에 이 스트레칭을 5분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하루 종일 다리가 가볍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습과 파우더로 피부 보호하기. 허벅지 안쪽은 마찰이 잦은 부위라서 조금만 소홀해도 피부가 금방 상합니다. 특히 여름철엔 땀이 많이 차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샤워 후에는 바세린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마찰을 줄여주고 피부 트러블을 예방해 줍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과 마찰로 인한 트러블을 예방하기 위해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71세 강영수 씨는 이 네 가지 방법을 2달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다리 저림과 붓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간 기능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한결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등과 두피는 신경계와 뇌 건강의 핵심. 여러분, 등과 두피는 단순히 씻는 부위가 아닙니다. 등과 두피는 우리 신경계와 직접 연결된 부위로 건강 상태에 따라 기억력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등 건강이 중요한 이유. 등에는 척추와 연결된 신경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 등 근육이 뭉치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막혀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79세 김철수 씨는 목과 어깨가 늘 뭉쳐 있었고 자주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등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권했고 2달 만에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등 관리는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미지근한 물로 꼼꼼히 씻기. 긴 손잡이가 달린 브러쉬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두 번째, 간단한 스트레칭 실천하기. 매일 아침 5분 목과 어깨를 돌리고 등을 천천히 늘려주세요. 세 번째, 밤마다 등과 목 마사지하기. 가벼운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해주면 근육이 풀리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피 관리의 중요성. 두피는 뇌로 가는 영양분이 흘러 들어가는 출입구와 같습니다. 두피 건강이 나빠지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부드럽게 두피 마사지하기. 손끝으로 원을 그리며 5분만 마사지해 보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 건강도 향상됩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샴푸 사용하기. 화학성분이 강한 샴푸는 피하시고 천연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밤마다 두피 마사지로 숙면을 유도해 보세요. 저녁에 마사지하면 긴장이 풀리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손과 손목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비밀. 여러분, 손과 손목을 얼마나 신경 써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손은 단순히 물건을 쥐고 쓰고 들기만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지만 손과 손목은 우리 건강에 중요한 신호를 알려주는 부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손과 손목 건강을 소홀히 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손이 저리고 시리진 않으신가요?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손에 힘이 빠지는 경험은 없으셨나요?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보내는 건강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손과 손목이 중요할까요? 손과 손목은 단순히 물건을 쥐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은 두 번째 뇌라고 불릴 만큼 신경이 촘촘하게 연결된 부위입니다.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많아 손의 건강은 곧 뇌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손목을 지나는 혈관은 팔과 어깨, 뇌로 이어지는 혈액순환의 길목입니다. 이곳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피로감, 기억력 저하, 손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박말숙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손저림과 손목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진료 결과 손목 주변 혈관이 좁아져 있고 손의 감각도 둔해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가끔 손주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손과 손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2달 후에는 손저림이 사라지고 기억력도 확연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손과 손목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매일 손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손과 손목이 차갑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따뜻한 물에 손을 10분 정도 담가 보세요.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이 잘 돌게 되고 손목 주변 근육이 이완되어 통증도 줄어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손이 시려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손 저림과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박말숙 씨도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따뜻해지고 저림 증상도 덜해졌어요. 전에는 밤에도 손이 저려 잠을 설쳤는데 요즘은 숙면을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루 5분 손목 스트레칭 하기. 손목은 하루에도 수천 번을 사용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풀어주지 않으면 손목 통증이나 관절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소개해 드릴게요. 손목 돌리기. 두 손을 앞으로 뻗고 손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손가락 스트레칭. 손가락을 깍지 끼고 앞으로 밀어내며 손바닥을 쭉 펴주세요. 손가락 사이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손목 접기. 한 손으로 반대 손목을 잡고 손바닥이 바깥을 향하도록 천천히 접어주세요. 이때 무리하지 마시고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이 스트레칭은 단 5분만 투자해도 손목의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손목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손 마사지로 뇌를 깨워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은 두 번째 뇌라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입니다. 손가락 끝은 모두 우리 몸속 장기와 연결된 반사점입니다. 손을 마사지하면 전신 건강은 물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손바닥 마사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바닥 마사지. 엄지손가락으로 손바닥 중앙을 천천히 눌러주세요. 가볍게 원을 그리며 돌리면 피로가 풀리고 손이 따뜻해집니다. 손가락 지압. 각 손가락 끝을 눌러주세요. 특히 엄지와 검지는 기억력과 집중력에 영향을 주는 부위이니 집중적으로 마사지 하세요. 그 다음 손등 마사지. 손등은 자주 관리하지 않지만 가볍게 주물러 주면 피로가 풀리고 손 저림 증상이 개선됩니다. 이 마사지를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5분씩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 보습과 온찜질로 손을 보호하기. 노년기에는 손 피부가 건조해지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손이 거칠어지면 세균이 침투하기 쉬우니 매일 저녁 보습제를 발라 손을 보호해 주세요. 코코넛 오일이나 바세린 같은 천연 제품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손목이 자주 아프시다면 따뜻한 수건으로 손목을 감싸 온찜질을 해보세요. 이 방법은 통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손의 힘을 키워주는 작은 운동 실천하기. 손의 근력이 약해지면 물건을 쥐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력 약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작은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고무공을 손에 쥐고 10초씩 꾹 눌렀다가 풀기를 10회 반복. 타올을 돌돌 말아 쥐고 5초씩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각 손가락을 자극하기. 이런 운동을 하루 5분씩 실천해 보세요. 손의 힘이 길러지면 물건을 쉽게 쥘 수 있고 손 저림 증상도 크게 줄어듭니다. 손과 손목 관리는 건강의 기초입니다. 손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부위입니다. 손의 힘이 약해지면 작은 것도 힘들어지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제 환자 중 78세 조영희 씨는 손목 통증으로 인해 밥 짓기조차 어려워했는데 매일 손과 손목을 관리한 뒤엔 통증이 사라지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손과 손목을 소중히 관리해 주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손을 펴고 주먹을 천천히 쥐었다 펴보세요. 이 작은 동작 하나가 건강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오늘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에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작은 첫걸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